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타TV 치메타파 경공매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매 투자 수칙 그 5번째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매 투자 수칙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제가 이 노안이 와가지고요. 안경을 벗어야 이게 가까운 데가 보입니다. 그러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 신청 후 빠르면 2, 3일 후에 인도명령의 결정이 나기도 하지만 늦어도 2주 내에 인도명령에 대해 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명령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여기 한마디로 집 비우라 그 얘기예요.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얘기입니다. 인도명령 집 비워라, 집 비워달라.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인도명령 신청 후 집 비워달라 신청 후 3, 4개월 후에 인도명령의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네요. 집 비워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2, 3일 후에 나는 경우도 있고 3, 4개월 후에 그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네요. 일전에 모 법원에서 엄동설안의 한겨울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고 강제 집행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길거리에 내팽겨쳐지고 오갈 데 없는 세입자가 동사한 사건이 있었다. 쫓겨난 사람이 얼어 죽은 사건이 있었대요. 집에서. 그 이후에 한겨울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날이 풀리는 이른 봄 무렵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는 관례가 생겨났기 때문에 참조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관례가 생겨났네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집을 낙찰받아서 집 비워달라는 그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도 인정상 바로 세입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이 봄이 돼가지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그런 관례가 생겼대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구나. 하여튼 알아둬야 되겠네요. 근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권원, 종전에는 채무의 명의라고 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 집행 권원을 갖다가 채무 명의라고 했었는데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집행 권원이 있어야 하며, 그러니까 집 비워달라고 강제 집행을 할 때도 법원에서 판결받은 그 집행 권원 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해 준 그 집행 권원. 그러니까 그 권원이 있어야지 비워달라고 할 수 있지. 법원에서 판결도 안 받고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생떼 써가지고 비록 내 집이지만 명의도 내 명의로 넘어왔지만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를 그냥 무조건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이 집행권원이 집행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집행력을 갖고 있다는 공적 증명서인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렇죠. 집행권원에 의해서 집행문을 또 부여받아야 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이제 말하자면 그 빚진 사람이죠. 빚진 사람 채무자에게 송달한 후에 강제 집행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가 살고 있으면 채무자한테 강제 집행을 하는 거고, 채무자가 살지 않고 임차인 세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세든 사람한테 가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제 집행도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되는 사람만 돼요.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옛날에는 유치권 같은 거 있잖아요. 유치권 그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제 집행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들, 선순위 근저당 설정한 은행이 근저당 설정하는데 은행보다 먼저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근저당 설정하기 전에 먼저 들어와 사는 세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강제 집행 못 해요. 그 사람들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줘야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집행 권한이란 강제 집행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공적 문서, 즉 실체법상의 권리가 존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즉 법원의 판결이나 명령, 결정 등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죠. 법원에서 판결이나 명령이나 결정 등을 해준 게 집행권원이죠. 그러나 집행권원은 강제집행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판결문 등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아까 했던 얘기네요. 그러니까 집행권원이나 집행문 받지 않고 무대포로 가가지고 야, 집 비워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은 우호적으로 대하라. 여기 선순위 임차인 얘기 나오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순위 임차인한테는 집 비워달라 소리 못합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세든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선순위의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임차권의 존속기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과 싸울 필요는 없고 친구로 만들어야 된다. 보증금을 주어서 무조건 내보낼 것이 아니고 다시 임대차 계획을 맺는다면 훗날 목적 부동산의 매도 시에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기존에 살고 있는 선순위 세입자를 그냥 무조건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살살 달래가지고 다시 또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살 수 있게 하면은 복덕방비도 절약되고 복비도 절약되고 또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이 양도세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네요. 뭐 하여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유치권 얘기 나오네요. 아까 제가 유치권 얘기 말씀드렸죠. 위장 유치권자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고 또 나오네요. 경매 입찰 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유치권을 인수하는 문제이다. 근데 요즘은 유치권이 이게 법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유치권이 있었는데 요새는 유치권이 이게 또 이제 없어지고 뭐 따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세히는 제가 또 살펴봐야 되겠는데 뭐 제가 알기로 유치권이 이제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지고 이게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가압류인가 뭐 가처분인가 이렇게 그런 걸로 하는 걸로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기존에 이제 유치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치권을 했던 거는 아직도 살아 있는 거고, 근데 이 법이 이제 시행되고 나서 새로는 유치권을 못 한다는 그런 말. 물론 하여튼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중에 정확히 한번 살펴봅시다요. 유치권을 인수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유치권자의 50% 이상이 위장 유치권자로 판명되고, 이 책이 좀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이 유치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유치권이 좀 사라졌는데, 이 위장 유치권자라는 게 그냥 참조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 유치권이라는 게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공사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그 집을 잡아놓고 있는 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거죠. 위치권.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은 첫째는 건축공사 대금을 모두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와 짜고서 재청구하는 경우. 둘째는 전혀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 셋째는 공사를 한 것은 분명한데 과다 계상하여 청구하는 경우. 예컨대 1억 원 공사를 했는데 5억 원짜리 공사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공사인데도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예컨대 임차인이 주방시설 등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임차인, 세든 사람이 내부 주방시설을 하고서 이거 내가 한 거다, 그거는 유치권을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치권이 없어졌지만, 물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면 반증을 통해 유치권 주장을 봉쇄할 수 있지만, 비록 위장 유치권자라 하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득이 될 때도 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라 명도 소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특히 상가의 경우 건물의 부대시설 및 낙찰받은 건물을 활용할 수 없고 방치해 두어야 하는데, 소송기간 동안 건물의 부대 비용 및 예상 수익이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비록 소송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이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유치권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치권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뭐 가처분을 신청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등기인가 가처분인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위치권을 못하게. 그게 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예.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물론 뭐죠? 무허가 건물인가요? 뭐 그런 거는 유치권은 된다고는 말도 있고. 근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5시간에 5회에 걸쳐서 경매 투자 시는 경매 투자 시에 뭐죠? 경매 투자 수칙 5회에 걸쳐서 경매 투자 수칙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